연방정부가 외국인 임시 프로그램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지만 노동단체는 시스템 전체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수년간 외국인 임시 근로자는 농업 분야보다 패스트푸드와 식당, 의료 서비스 등 비농업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이 증가해 왔습니다. 앞서 2018년엔 11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채웠는데 지난해는 이보다 2배가 넘는 24만여 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비평가들은 고용주의 마지막 수단이 임시 외국인 근로자인데 캐나다인으로 채울 수 있는데도 취약한 임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는 고용주의 프로그램 남용과 오용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역시 국내 기업과 업체들이 값싼 외국인 노동력에 중독돼 있다며 이런 관행은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허가서 발급을 더 까다롭게 심사하고 신청 처리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에 대한 규정도 더 엄격하게 만들고 고용허가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도 현재 $1,000에서 더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노동자 옹호단체는 이것만으론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거주 자격이 정해진 고용주 손에 있다 보니 근로자는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 학대나 착취를 당해도 항의하기보다 참고 견뎌내야 하고 직장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에 대한 정부 조사가 진행되지만 조사 전 통지가 발송돼 형식적이라고 단체는 꼬집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2,100건이 넘는 조사가 있었는데 200여 곳이 위반 처벌을 받았고 외국인 프로그램을 금지당한 고용주는 단 12명에 불과했습니다. 올 3월 31일 기준 고용주에게 부과된 벌금액은 1년 전보다 36% 증가한 $210만 달러입니다. 노동단체는 외국인 프로그램은 단지 몇몇 고용주의 문제가 아니라며 시스템 전체가 썩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2022년 4월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최대 30%로 제한한 정부는 이후에도 추가 압력이 가해지자 지난 3월 건설과 의료 분야를 빼고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수를 20%더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로 낮추지 않고 대신에 규정 강화 등을 내놨는데 이와 관련해 신청서와 심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49회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한국 영화 3편이 공식 초청됐습니다. 관객이 가장 기대하는 갈라 프리젠테이션에 우민호 감독, 현빈, 박정민, 전여빈 등이 출연한 영화 하얼빈이 초청됐습니다. 영화 하얼빈은 1909년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얼빈으로 향하는 목숨건이들과 이를 쫓는 자들의 숨막히는 추적과 의심을 그린 첩보 드라마입니다.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를 다룬 영화는 세계 최초로 9월 토론토에서 상영됩니다. 세계 유명 감독이나 배우들의 신작을 소개하는 스페셜 프리젠테이션에는 2편이 초청됐습니다. 먼저 류승환 감독의 천만 영화 베테랑의 후속작인 베테랑2입니다. 황정민, 정혜인 주연의 영화 베테랑2는 앞서 칸 영화제에서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쁜 놈은 끝까지 잡는 베테랑 서도철 형사가 있는 강력범죄 수사대에 막내 형사 박선우가 합류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연쇄 살인범을 쫓는 액션 범죄 수사극입니다. 이어 이현희 감독이 연출한 김고은, 노상현 주연의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대도시의 사랑법은 눈치 보는 법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제이와 태생적 비밀을 숨기며 살아가는 홍수가 동고동락하며 벌어지는 그들만의 이야기와 사랑법을 그렸습니다. 대도시의 사랑법도 토론토 영화제에서 세계 최초로 만날 수 있습니다. 칸과 베를린, 베니스와 함께 세계 4대 영화제로 꼽히는 토론토 국제영화제는 오는 9월 5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됩니다. 한편 지난해 갈라 섹션에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밀수, 보통의 가족이 초청된 바 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연방정부 치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5월 연방치과 보험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지난달까지 치과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의 75%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적용한 추가 옵션 덕분에 한 달 전 50%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치과 의사와 의치사, 위생사가 정부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례별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옵션 도입 덕분에 한 달 만에 6천여 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지금까지 치과 의사 16,600여 명, 치의사 1,700여 명, 치위생사 900여 명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2만 5천여 명 중 1만 9천여 명 넘는 수준으로 치과 의사는 70%가, 다른 전문가들은 75%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를 유지하고 더 많은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례별로 청구할 수 있는 옵션을 영구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려를 제기했던 캐나다 치과 의사협회는 정부가 회원들의 우려 사항을 즉각적으로 해결했다며 향후 성공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협회는 치과와 환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을 의사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연방 치과 프로그램을 통해 첫 석 달 동안 45만 명이 치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시니어와 18세 미만 어린이, 장애인이 수혜 대상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으로 자격이 완전히 확대될 예정입니다. 연방 치과 지원은 가구 소득이 7만 달러 미만이면 전액, 7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면 40에서 60%를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현재 개인 치과 보험에 가입한 시니어들은 보험 유효 기간이 끝나면 정부 치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22세 여성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웨스턴 로드와 블랙 크릭 드라이브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유해와 화학 물질을 발견하고 부검 등의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유해는 온두라스 출신의 4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25일 1급 살인과 시신 모욕 혐의로 22세 에르나네스를 체포한 경찰은 살인이 5월 2일과 6월 27일 사이에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시신 모욕 혐의로 법원에 출두한 여성은 어제 아침엔 살인 혐의로 법원에 출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현장 첫 출동 당시 남성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유해 발견은 언급하지 않은 채 화학 물질을 발견해 옮겼다고만 전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뺑소니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어제 아침 9시 10분경 로렌스 애비뉴 이스트와 칸포스 로드에서 뺑소니 운전자가 남성을 친 뒤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며 중상을 입은 보행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지난달 31일 새벽 1시 5분 스카보로 엘스미어와 맥완 로드 교차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차량을 쫓고 있다며 대식캠 영상이나 목격자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뺑소니 차량은 회색 또는 밝은 색상의 작은 SUV 차량으로 엘스미어 동부 방면으로 도주했으며 이 차에 치인 행위는 심각하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고 지금도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택시 사기 피해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토비코 남부 지역에서 특히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 택시에 더해 가짜 승객을 가장해 현재 가지고 있는 카드로 낼 수 없으니 현금을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후 피해자 데비카드를 빌려 지불한 뒤 돌려주지만 카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불법 개조된 단말기를 사용해 이미 정보를 빼낸 이들은 이 카드 정보를 이용해 물건들을 구매하고 인출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이들 택시 사기 일당 6명의 이미지를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으며 특히 이들이 파란색 혼다 시빅이나 혼다 어코드, 은색 쉐보레 말리부,
검은색 혼다 아코드를 사용했으며 차량 지붕 위에 택시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불법 주차한 경찰에게 따지는 시민에게 한 경찰관이 중지를 보이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인근에서 촬영된 동영상에서 주차 금지 구역에 순찰차를 세운 뒤 커피 등을 사온 경찰관 2명은 불법 주차를 지적한 시민의 질문에 한 명은 모르겠다고 답했고 다른 한 명은 불법 주차를 시인하는 듯 했으며 그렇게 수분간 이어진 논쟁을 끝내고 떠나던 경찰관 중 한 명이 시민을 향해 중지를 펴 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뒤 43만여 명이 조회하자 경찰 당국은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만 경찰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고 시인하며 현재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을 찍은 남성은 카메라가 내장된 안경으로 촬영해 상대 경찰들이 녹화 중인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전했으며 이에 대해 경찰협회는 최근 경찰들이 불법 촬영되고 유인되는 등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며 경찰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영상이 올라온 계정엔 경찰의 부정행위 혐의 사례를 보여주는 10여 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